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9주차 첫 번째 레슨 시작합니다.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네. 아직 채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봤을 때 모두 다 최선을 다해줬으리라 생각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채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40명이 듣는 수업이라서 그런지 만만치가 않죠. 네. 그래서 아마 수업 시험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그냥 교양 필수 ESP 그냥 수업 듣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요. 아마 잘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서 얘기할 때도 딴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틀어놓고서는 딴 생각이 안 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어쨌든 시험은 잘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한 명도 결석한 사람 없이 했다는 거 자체가 참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점을 실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을 볼 때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채점을 할 때 최대한 정성 들여서 채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내가 잘 읽어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듯이 나도 여러분들의 글씨를 최대한 잘 보려고 노력을 해서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시험이었으면 그냥 곧장 점수가 나오고 석차가 나오다 그랬을 텐데 시험은 대면으로 보고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어 체인지가 좀 남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수고했어요. 학교 와서 시험 보느라고. 날도 추운데. 네, 기말고사 한 번만 더 나오시면 됩니다.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채점을 해보면 알긴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답안지 쓴 거 보니까 다 잘 쓰긴 했던데 채점해놓고 나서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30점 만점에 뭐 15점이다. 근데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다가 중요한 거지 15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3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다. 근데 29점 받았는데도 1등이 아니라면 뭔가 시험의 난이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선별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하죠. 어디서 주의를 해야 하냐면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되죠? 네, 기말고사를 볼 때 난이도를 높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평가라는 게 그래요. 절대평가라면 다 A 주고 그냥 박수치고 안녕하면 좋겠는데 네, 학교 성적이라는 게 그렇네요. 초등학교 성적은 속차가 없다고들 하죠. 나는 대학교 성적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학을 전공도 정해서 오긴 하는데 대학 전공 정해서 왔는데 사실 실제로 대학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는 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것저것 구색을 맞춰서 공부를 하느라고. 네,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닛 3를 배우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바람에 유닛 1, 2를 다시 리바이스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닛 3에서 레슨 1을 하다 말았는데 좀 너무 오래된 얘기 같죠? 그래마를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유닛 3부터는 그럼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레슨 1부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때 위크 6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레슨 1에서 중간 어디선가 멈췄었던 것 같아요. 네.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캡을 해볼까요? 프리뷰는 그냥 넘어가고요. 레슨부터 넘어가 봅시다. 레슨 1. 자, vocabulary flashcard relationship material statues라고 나와요. 화면이 네, they are 뭐죠? 다른 각자의 사진 액자 속에 들어가 있죠. 네, 뭐라고 하면 될까요? single, they are single. 솔로, 싱글. 싱글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한국말로 쓰죠.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사귀는 사람 있어? 애인 있어?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나 싱글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모두 다 그냥 포함이 되는 얘기죠. 나는 커플이야 라고 그러면 나는 커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음식점이나 카페 뭐 이런데 어디 숙박업소 아니면 레저 뭐 이런 곳에 보면 커플 할인, 커플 세트 해서 이제 커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뭔지는 알아요. 그죠? 한 쌍이라는 거죠. one pair. 한 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플은 두 명을 얘기하죠. 하나의 짝꿍, 한 쌍,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다음 단어가 당연히 싱글 아니면 뭐겠어요? 네. They are engaged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솔로 싱글이었는데 사진을 보면 그 대왕 사탕 반지 사이즈네요. 네. 만한 그 보석이 보이네요. 이 두 사랑에 빠진 사람들 눈에는 이 보석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겠죠? 네.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아주 깊은 사랑을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거. They are engaged. 자, 첫 번째 거는 they are engaged. 약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반지 헷갈려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커플링이라고 해서 결혼 밴드, 그러니까 밴드라고 해요, 밴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끼는 일상생활 끼는 그 반지. 그리고 밴드는 보석이 중앙에 떡하니 달린 그게 아니에요. 밴드는 그냥 밴드 있죠? 데일 밴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휘돌아가서 하나의 그냥 그 테이프 같이 손을 그냥 감싸는 그 모양의 밴드라고 하는 건데 링은 조금 다르죠. 인게이지먼트 링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게이지먼트라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약혼을 할 때 보통 남자가 약혼 반지를 그러니까 남자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게 좀 헷갈리는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남자는 약혼 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문화, 커플 문화에서 좀 사귄다. 우리가 좀 그 서로에게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 만남을 하고 있다. 약혼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사귀는 중이다 라고 하면 이제 커플링을 사죠. 근데 커플링은 인게이지먼트 링을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석이 하나 떡하니 박힌 그런 여기 사진에 나오는 그런 걸 사진 않고 그냥 밴드 개념? 약간 조금 화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밴드 개념의 그 링을 사고 그게 더욱더 결혼 반지처럼 보이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 반지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여자가 혼수 예물로 그 다이아몬드나 무슨 다른 보석이 박힌 외국에서는 이제 약혼 반지라고 보이는
반지를 하죠. 그래서 그 순서나 그 용도나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든 젊은 사람이든 반지가 두 개인 경우가 많아요. 약혼 반지 그 락, 보석 알이 들어가 있는 약혼 반지 하나와 그다음에 그냥 밴드,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소에 그냥 계속 착용하는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하죠. 또 어떤 경우는 가드링이라고 해서 그 보석이 크게 달린 그 반지가 만약이라도 흘러내려서 잊어버릴 경우에 이제 그 금액적인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흘러내리지 말라고 가드링이라고 해서 실반지 같은 것을 손가락의 모양이 아주 꽉 맞게 껴요. 왜냐면 두꺼우면 손가락 모양이 꽉 맞으면 답답하겠죠, 손이. 그래서 얇은 걸로 해서 약혼 반지와 어울리기도 하면서 그 비싼 약혼 반지가 흘러내리거나 어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준다. 가드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엔 여자가 이제 반지가 결혼하게 되면 한 세 개, 두세 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결혼 반지, 밴드, 남편과 똑같은 모양의 그 결혼 반지, 그리고 약혼했을 때 받은 그 돌이, 보석이 올라가 있는 약혼 반지, 약혼 반지가 흘러내릴까봐 가드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구색을 맞춰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플링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링을 계속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링을 결혼 반지라고 그냥 소위 말하는 퉁을 치고 여자에게 보석이 박힌 반지를 하나 하고 남자는 시계를 하나 장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결론을 내죠. 근데 이제 뭐가 외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는 것과 그냥 다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안 하면 나는 너무 상실감이 클 거야. 이런 거 구색탄 맞춰서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뭐 부족한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이유가 전혀 없죠. 알고 있으면 본인이 본인 상황에 맞게 구색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을 때 모두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죠. They are engaged. He is her fiancé. 그 사람이 그녀의 약혼자예요. fiancé 발음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불어 단어기 때문에 이게 스펠링이 다르죠. 보여요? 네. 이게 그 여자죠. she. 그러니까 fiancé는 얘가 fiancé 약혼자의 여성형은 스펠링이 이렇게 되고 약혼자의 남성형은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fiancé, 스펠링 똑같아요. 스펠링이란다.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펠링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뭐 합쳐서 이거 하죠. 이건 뭐예요? They are 뭘까요? 아까 engaged 나왔죠? 그렇다면 이것은 married 결혼했어요. 약혼을 하고 금방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혼을 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약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약혼을 한다는 거는 결혼을 전제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약혼이 파혼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약혼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그 결혼 반지랑 그 약혼 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듯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에는 각자 상황들이 모두 다르죠.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모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본인의 인생이 아주 소중하죠. 그래서 모두 다 결혼해야 돼. 모두 다 결혼 전에 살아보고 결혼해야 돼. 모두 다 약혼을 한 다음에 6개월 안에는 결혼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에 적용시키기에는 모두 다 다르죠. 네,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각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다른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눈에 뭐가 더 좋게 보였기에 그런 선택을 하는지 본인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의문 정도는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한번 물어봐 줄 수는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본인의 의지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른들이니까 이제 어른 됐으니까 그죠? 어른 된 지 꽤 됐죠? 성인이니까 물어봐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던 이유를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 위한 삶이 아니죠, 사실.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결정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판단력을 이용해서 좋다 나쁘다를 빨리빨리 판단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피곤해요. 그죠? 자, relationship and material status, they are 뭘까요? divorced,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divorce를 그냥 헤어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커플은 헤어지죠. They broke up. 자, 벨이 울리네요. 잠시만요. 네, 아까 잠시 녹화가 중단이 되었었죠. 네, 그래서 divorced를 헤어지다라고 생각하면 이 단어가 사실 귀에 잘 붙어요. 그래서 잘 쓰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혼이에요. 이혼. 법정에서 이제 부부 사이에 갈라서는 거 이혼이라고 하는 거죠. 별거 할 거랑 별거 중이다는 디보스가 아니에요. 그죠? 사귀는 거랑 결혼한 거랑 확실히 다른 거죠. 결혼은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는 법적인 부부라는 말이 아니죠. 동거는 법적인 부부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디보스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헤어졌어는 그냥 마음으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실제로 디버스드 해야 법적으로 헤어진 부부가 되는 거지. 따로 산다 아니면 우리 지금 얼굴 안 보고 있다는 디버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He is her ex-husband. 이 x가 무슨 뜻이죠? 그 전에 했었던, 그러니까 더 이상 그 no more 하지 않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은 X 전 남편. 그죠? He is her ex-husband. 자, 이거는 좋은, 단어의 시작을 이제 알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단어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ex-husband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ex-wife가 있겠죠. 그죠? 전 부인, 전 남편. 자, relationship status 하나 더 있죠. She is widowed. 과부라는 얘기인데 과부를 좀 잘 표현한다고 해서 미망인 뭐 이렇게 하는데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과부 미망인. 그래서 widowed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으세요. He's widowed, she's widowed 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어를 리마인드가 됐죠. 한 2주 이제 3주 전에 배운 것이 리마인드가 된 것인데 한번 볼까요? 질문들을.
자, they are single, they are engaged, they are married, they separated. 헤어지다야, 헤어지다. 아까 그 separate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separated, 헤어진 거야. 헤어진 건 이혼한 게 아니야. 이해했어요? 헤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 이혼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헤어지면서 이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별거 중이에요. 같이 살지 않아요. We are separated 라고 해도 돼요. 별거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죠. They are divorced. She's widowed. 네, 남편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다음 거 봅시다. 1번 Who is the woman in the picture? That's Bob's wife, Helen. She's pretty. Yeah, she really is. Bob and Helen are married.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습을 시키는 예시, 예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현실감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많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연습을 시켜보려니까 당연히 당근,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운다고 하면 당근을 꽃 모양으로 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탕수육을 시켜봐도 꽃 모양으로 썬 당근이 나오는 집은 몇몇 되지가 않아요. 탕수육을 소스를 만들 때 좀 제대로 된 중식당을 가야지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다 배달시켜 먹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당근으로 조각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거 당근 조각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죠?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지가 않는데 보통 이런 대화를 진행을 시키죠. 그냥 스킬이 느는 그런 연습일 뿐이지 이렇게 해서 실제 당근을 꽃 모양으로 만든다 그래서 탕수육 스킬이 느는 건 아니죠. 칼을 잡는 스킬이 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푸는 스킬이 느는 거지 영어를 잘하는 스킬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보는 게 목표가 되는 수업이 돼서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봅니다. Is Sam married? 쌤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 안 했어. Does he have a girlfriend? 여자친구 있어요. No, he doesn't have a girlfriend. 여자친구 없어. Sam is single. 싱글이야. 뭐 이 정도 대화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 I saw Christy's husband today at the store. 이거 다 했었죠? 알아요. 기억나요? 리마인드입니다.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제 기말고사 순으로 들어가니까요. You mean her ex-husband? Her ex-husband? Yeah, they are not married anymore. Christy is divorced. 나 크리스티 남편 봤는데 가게에서 전 남편 말이야. 전 남편? 그래, 걔네들 이제 더 이상 결혼한 상태가 아니야. 결혼하지 않았어. 걔는 크리스티는 이혼했어 라고 했죠. Did you hear that my sister Gail is planning to get married? No kidding. Who is the lucky man? 게일이 결혼 지금 준비하는 거 알고 있어? 진짜 장난 아니지? 뭐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야?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 여동생의 약혼자의 이름은 척이야. 그는 진짜 나이스해. Good for Gail. 게일 잘했네. 잘 됐네. I'm happy for her. Gail is engaged. 자, 이거 얘기 안 하겠죠? 피앙세라고 얘기했는데 약혼했네 소리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약혼했네 할 수도 있죠. 네. I heard that Pam and Christy are thinking about getting divorced. 햄이랑 크리스랑 이혼 생각 중이라고 들었어. 너무 안 됐다. Chris is living at a friend's house right now. 크리스는 친구 집에 가서 지금 있고 But I hope he and Pam, 나는 팸이랑 크리스랑 다시 합쳤으면 좋겠어. Pam and Chris have separated. 팸이랑 크리스는 별거 중이에요. 헤어졌어요. 라는 얘기가 되죠. 네, 레슨 2에서 봅시다.